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스위스 선진국 중 첫 깜짝 금리 인하. 스위스 중앙은행이 2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던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첫 금리 인하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몇 달 동안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당국이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 들었다며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이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물가 상승률은 1월 1.3%, 2월 1.2%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애플의 반독점 소송 제기, 스마트폰 시장 불법 독점. 미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현지 시간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마이크론 깜짝 실적의 반도체 강세, AMD는 4일간 6.5% 급락.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간 21일 반도체 종목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날 장흥 마감 뒤 공개한 깜짝 실적으로 마이크론은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상승력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10% 중반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날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SK하이닉스가 어제는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또다시 장중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에브리띵 랠리, 그러니까 모든 게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강관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빨간불이 붉게 좀 들어와 있고요. 이틀째 사상 최고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이틀째 동시에 고점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주 대비해서는 한 2,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좀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좀 보이면서 견조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개월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매주 19만 4천 명에서 많게는 22만 5천 명으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범위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1달러 선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주에 휘발유 공급량이 1일 900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는 등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리스크가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 정전 협의가 재개되고 있다라는 점도 국제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팔레스타인도 40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방법으로 휴전하는 이 유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됐고요. 관련해서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텐데요. Why the yen is so weak and what that means for Japan.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보시면요. 일본은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이후 엔화는 달러당 150엔대 약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149엔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던 엔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엔 이상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일본 재무상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apan's Nikkei hits record high라는 기사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미국 증시의 훈풍을 좀 받아가면서 17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4만 1000선 가까이 좀 다가갔다라는 내용인데요. 니케이 지수가 어제 4만 815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한때는 4만 823선까지 오르게 되면서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만 1000선까지 근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니케이 지수는 이달 4일에 기록했던 종가 최고 그리고 지난 7일의 장중 최고치를 모두 다 한 번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도쿄 일렉트론 등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한 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미쓰이 물산 등 이렇게 상사 주가도 함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Most new US cars to be EV or hybrid by 2032.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신차의 약 3분의 1을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 다 판매시키겠다라고 했던 1년 전의 제안에서는 한 발 좀 물러선 모습인데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또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에 짚어드린 대로 미국 환경보호국이 배출가스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2032년까지 신차의 56% 정도는 EV, 그러니까 전기차로, 그리고 13% 이상 정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부분 전동화 차량으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순수 전기차 대신에 시장에서 좀 인기를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을 이전보다 좀 일부 반영하면서 높였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이 기존 제안에서 지금처럼 좀 한 발 물러선 것은 오는 11월에 있는 대선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결과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증가율 29%를 밑도는 모습인데요.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율이 2021년에는 105%로 크게 올랐다가 2022년에는 57%로 좀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좀 둔화하는 추세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로 이 추세를 좀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젠슨 황 기사 관련해서 좀 보실 건데요. Signs approve on 삼성 HBM3E. GTC 2024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이틀간 삼성전자는 젠슨 황에 기대하고 있다라는 한마디에 상승불을 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좀 생기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젠슨 황 CEO는 GTC 2024에서 삼성전자의 부스를 찾아서 HBM3E에 친필 사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담당자는 SNS에 바로 이 사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인과 함께 젠슨 approve, 그러니까 젠슨이 승인을 했다라고 적었는데요. 물론 이날 승인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테스트가 이미 통과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삼성 HBM 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석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은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남은 6개 분야의 세출 법안 패키지로 1조 2천억 달러를 편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셧다운을 좀 피하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전 한번 짚어드린 바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미국 의회가 전체 12개의 세출 법안 가운데 쟁점이 좀 적었던 농업과 에너지 등 이렇게 6개 세출 법안을 이미 처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방이나 보건복지 이렇게 남은 6개 분야의 세출 법안 패키지를 편성을 시켰습니다. 올해 회계 연도 예산안은 당초 작년 9월 말까지 처리가 됐어야 했지만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목전에 두고서 여러 차례 임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땜빵식으로 예산 전국을 좀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장기 파행을 좀 마무리 짓는 수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조 2천억 달러 부분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기사까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금 더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4%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AMD는 반면에 0.58% 약보합 수준, 엔비디아는 1.1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하락부를 키면서 1.6% 정도 밀려났습니다. 먼저 인텔 관련된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은 0.52%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TSMC도 지수는 볼 텐데요. 1.9%,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업체 인텔을 비롯해서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허야종 대변인은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도록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규칙과 또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를 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왜곡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반도체법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약 60억 달러 그리고 TSMC는 약 50억 달러 이상을 각각 지원금을 좀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나온 만큼 미국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선회를 해나갈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시티은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 비율을 공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JP모건 결정에 이어서 시티은행이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시티그룹은 뉴욕시 감사관실의 제안을 수용을 하면서 녹색 금융 비율을 공개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녹색 금융 비율을 좀 짚고 넘어가면요. 화석 연료 기업의 투자금 대비 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금 비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비교해 봤을 때 1보다 작으면 은행이 화석 연료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뉴욕시도 은행들이 비율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일처리로 책임을 좀 담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친환경 규제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뻗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레딧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48%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태가 없는 이유는 어제 현지 시간 21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 상장 첫날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면서 5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마무리는 48.4% 가까운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상장가보다 급등한 수준에서 50.44달러에서 첫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레딧은 공모 가격보다 약 38% 정도 높은 47달러의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는 무려 57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48% 수준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맵에서 또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4%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애플이 반독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매타작을 맞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이폰이나 맥북, 애플워치 등 이렇게 애플의 기기들이 폐쇄적인 기능을 사용하면서 혁신을 막아서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비용을 치렀다라면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생태계 안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있고 타사 기기와 호환을 막는 이른바 담장친 정원 전략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였다라고 법무부가 좀 지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정규장에서는 급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밤사이에는 유럽에서의 공격도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해서 DMA, 즉 디지털 시장 조사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지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 이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새로운 수수료 정책과 또 이용 약관에 좀 초점을 맞춰서 DMA 규정을 준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살필 예정입니다. 애플의 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4% 넘게 빠지게 되면서 오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외국인과 기관 3조 담았다. 코스피 2년 만에 2,750선 돌파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강하게 좀 우리 시장이 불을 켜줬고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좀 들어왔고요. 특히 IT 업종을 좀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찾아보자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두 거래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상승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거래일 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약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친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고 어제는 하이닉스가 거의 8%, 9% 상승을 하면서 이 정도면 하이닉스도 상한가를 쳤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무거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점. 특히 관련했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이들 두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재를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FOMC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 아무래도 3년 인하에서 3회 인하에서 2회로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만 좀 관련했을 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 마이크론 호실적인 발표가 되면서 관련했을 때 HBM이라든지 D램 전반적으로 턴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었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HBM의 점유율 캐파를 보게 되었을 때 마이크론이 가장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IB가 목표 주가 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계속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FOMC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러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75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유의미가 한 게 그동안 지수단의 레벨을 살펴보면은 계속 2700선에서 강하게 뚫지 못한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2700선을 뚫기 위해선 반도체라든지 경기에 대한 회복이 나와줄 필요가 있고 실적도 나와줄 필요가 있었고 거기다가 FOMC라는 그런 불확실성,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호재가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수가 조금 더 레벨업하기 위해선 저 PBR단에서의 모습도 추가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어제는 저 PBR 종목군들 강세 흐름들이 나왔죠. 삼성물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저 PBR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기대감이 죽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아라든지 배당락 때문에 최근에 단기간 조정세가 나와주긴 했으나 좀 주주 관련했을 때 법인세 완화라든지 다시 한번 저 PBR이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지수의 상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거는 아니에요. 최근 1월, 2월, 3월 증시를 보면은 내 종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수가 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저 PBR이라든지 반도체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현재 지수가 올랐던 그 큰 요인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특히나 또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또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마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좀 크게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잘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안 가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저 PBR이나 반도체 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를 좀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이쪽에 좀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시장의 주도주를 계속 보는 게 맞고요.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HBM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레거시라든지 이쪽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트의 약 50% 정도는 반도체 종목을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마이크론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잡아봤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증시와 함께 연결 지어볼 수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마이크론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고 특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실적으로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특히 얼마나 더 성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HBM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HBM은 더 좋을 것이다.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내용을 좀 전환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HBM 내년까지 대부분 판매가 완료가 되었다. 그런데 마이크론 지금 점유율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적고 생산이라든지 공급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내년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의 할당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현재 HBM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만 하면 모두 다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예정인데 관련했을 때 앞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HBM을 만드는데 기존의 DDR5 대비했을 때 웨이퍼의 소모량도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그 뜻은 기존 D램을 만들 때보다 웨이퍼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수율을 잡아가는지 HBM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가 핵심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율이라든지 미세 공정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했을 때 HBM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만들면 만드는 대로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점유율 측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우위가 있죠. 그러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밸류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라고 이 정도의 평가를 못 받을까라고 보면 앞으로 더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HBM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만들면 만드는 대로 계속해서 팔리고 있어요. 특히 젠슨 황이 며칠 전에 이런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 퀄 테스트 진행 중이고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우리는 지금 칩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전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HBM 공급 우리의 조건을 만족을 하기만 하면 쓰고 싶다. 그래서 난 정말 기대가 된다. 물론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관련했을 때 아직 그렇다 할 얘기가 없었어요. 아직 진행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봤을 때 젠슨 황이 공인인데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 젠슨 황도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HBM 모두 다 사드린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HBM에서 수율적인 측면이라든지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기만 하면 앞으로 매출에 따른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HBM3에서 HBM3E로 가고 그리고 4로 갈수록 결국 HBM에 대한 선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했을 때 HBM의 시장 자체는 현재보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HBM뿐만 아니라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의 가격 상승세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는 레거시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레거시도 긍정적인 상황인데다가 HBM에 대한 성장세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현재 HBM뿐만 아니라 전공정 그리고 소재단까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를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네, HBM은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 즉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워드를 마이크론이 쏘아올린 공이다라고 잡고 포트의 50% 이상을 또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팀장님 이 50% 안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 좀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형주 단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SK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SK하이닉스 차익하고 삼성전자를 담아야 되나요?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함께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HBM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성장을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을 좀 빼앗길 수는 있지만 매출적 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었을 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매출의 단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를 가지고 가는 게 맞고 거기다 소부장 단을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하기 위해 할 때는 저는 삼성전자 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 관련 HBM 종목군들은 이미 작년에
선반영을 했어요. 주가에 대한 선반영을 했고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향은 아직 그렇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나와 있는 이벤트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보조금 이슈도 있고 혹은 mem콘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가 CXL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의 이벤트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었을 때의 가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상방은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는 TFE가 가장 좀 좋아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HBM4로 갈수록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론이 쏘아올린 공, 요 투자 키워드를 잡고 지금 50% 안에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로서 튼튼하게 기둥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소부장단으로 보자면 삼성전자의 색이 좀 묻어있는 TFE까지 함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종목까지 함께 언급해 주시죠. 일단은 어제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어제와 동일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역시 3월 달은 이제 역시 상장 폐지 이런 감사 보고서의 시즌이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 발표된 기업들 위주로서 좀 상승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별개 이슈로도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존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탑5 리더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인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멘텀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해서 477억 정도의 규모의 이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이 시가총액이 3,500억 대비인 거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움직임 나와주는 거 보이고 있고요. 현재 4,000원대를 강하게 뚫어낸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인 상방 흐름도 잡아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알루코라는 종목 일단은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이 또 시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저가 구간의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어찌됐든 이 다날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비트코인 강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또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반기 중에 일본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이 페이코인이 이제 해외 결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 모멘텀으로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바닥 구간대에서 바닥을 잘 다진 만큼 추가적인 상방이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제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별 문제 없어 보이겠지만 일단은 중앙첨단 소재니 기존까지는 여기 뭐가 적혀 있었냐고 하면은 환기가 적혀 있습니다. 환기 종목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했던 기업이 이제 감사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이 환기 종목 딱지를 떼버리게 됩니다. 환기 종목 딱지를 떼버리게 되니까 환기 종목이었음에도 여러분들 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엔캔과 함께 2차 전지로 묶여서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전에. 이제 환기 종목이었음에도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환기 종목을 떼버렸으니까 상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좀 있어요.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려치고 이제 죽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신풍제약이 사실상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하나도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한번 코로나 때 해 먹었다가 이렇게 죽어버린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언제 거래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보고서 적정이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의 호재성을 바라보고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M+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M+. 자, EM+도 전체적인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는 이유는 감사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제대로 안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당연히 꾸준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따라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EM+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까지 밀렸던 종목이 감사보고서가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중에 탑1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다날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지 페이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인 반사 이익이다. 앞으로 지금 코인이 이제 반감기도 있고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불장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페이코인으로서의 이런 엮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주가의 상방으로서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감사 시즌이긴 하네요. 관련 이슈 안고 또 바닥에 차트상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급등 탑5에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다날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수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으로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유의해서 볼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역시나 동일해요. 감사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보고서가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또 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으로도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또 오늘 또 탑5부터 보자고 하면은, 일단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삼부토건 같은 경우 사실상 어제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야 했는데 감사보고서가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하한가 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공시 자체를 안 하다가 이제 우리 감사보고서 지연될 것 같다 뭐 이런 공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감사보고서가 어찌됐든지 지연이 된다라든지 미제출한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좋은 감사보고서, 감사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심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매도세와 함께 이제 시간에 하한가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이제 뭐 삼부토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또 같이 묻어진 게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미 과거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세기를 박아버린 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제출에 대한 공시를 해버리죠. 역시나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투자 심리 때문에 함께 무너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올라가다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자,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 투자주의 이유가 스팸 관여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팸 문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스팸 문자로 신고 들어온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문자를 받았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조만간 상승 출발합니다. 어서 타세요. 이거 사야 됩니다. 뭐 이런 문자들.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나오면서 주가 올리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스팸 문자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 물량, 이제 손절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주가가 잘 급등하다가 여기서 이제 죽여버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고 하면은 어제 이제 1,500억 규모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됩니다. 이 유상증자가 3자 배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HLB가 오늘 또 상한가 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통상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HLB 제약이라는 기업도 하락을 하는데, 지금 뭐 HLB 제약 같은 경우는 HLB
제약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여파로 하락을 하니까 같은 하락, HLB 제약이 오르고 HLB 생명과학이 오른 것처럼 동반 상승을 했던 것처럼 동반 하락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 보면 좋을 거는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사실 늦게서야 지연 공시를 내긴 했지만 어제 어찌됐든지 지연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아예 미제출이었습니다. 아예 미제출이었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많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에 지연이 나온다든지 미제출이 나온다든지 하는 기업들은 리스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명언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내가 비싸게 살 뿐이지 살 수 있어요. 팔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급락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감사 보고서 그리고 유상 증자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탑5에 이름을 좀 올렸고요. 반대로 좀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삼부토건 위험하지 않은지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원익 QNC 쿼츠 하는 데죠. 펀더멘털로 LG전자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원익 QNC부터 좀 볼까요? 제가 차트를 그려왔습니다. 차트 제목을 IT 강세와 투자 대안 이렇게 써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루에만 5%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그저께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10% 근처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강한 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이 15% 내외로 이렇게 하루에 오를 정도로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으로 될 거는 저변이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반도체 사이클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먼저 선점하려는 어제 수요가 좀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차트에 보이듯이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를 끌고 가고 있죠. 최근에는 삼성전자까지도 고개를 한번 들었는데 어제는 이제 원익 QNC도 조금 그 고개를 드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IT가 강세를 가면서 IT 쪽의 사이클이 고객사의 사이클이 이제 실적 저점을 딛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저하고 이런 투자 사이클이었을 건데 1분기, 2분기쯤에서 바닥을 치고 3, 4분기 가면서 좋아진다. 이런 사이클을 보는 거고 주식으로 볼 때는 상저, 여기서 미리 사는 또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3월 중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먼저 사가지고 나중에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좀 먼저 들어가자. 이런 선침의 형식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반도체주 계속 강세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동률이 좋아지면서 가동률이 좋아지면 뭘 하죠? 소재, 재료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하반기 가면은 예전의 피크 사이클 그 정도의 가동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낸드는 아직도 가동률이 60%, 70%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메모리 D램 쪽에서 조금 이제 올라갈 거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도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신규 그 밸류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확실히 지금 반등 사이클에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회사 모멘티브라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연초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뭔가 실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작년 말에 대만에다 공장을 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공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동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그쪽 대만에서도 또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멘텀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 회사 원익 QNC를 봤을 때는 2분기부터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에서 20% 정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나 상저하고 오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 모멘텀은 강해진다고 보면은 지금 사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BNK 투자증권인데 여기도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여기서 자회사 모멘티브의 가격 인상 효과를 이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바닥을 통과를 하고 있고 1분기에 이미 9.7% 영업이익 나올 거고 2분기 가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인데요. 이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이틀째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세우고 있으며 세우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붙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밑에 바닥은 이미 쳤고요. 중하단 정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사기라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근데 중하단 정도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주가적으로는 다 올라가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습니다만은 중하단의 밸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셔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PER, PBR로 좀 볼까요? PER로 보면은 16.5배. 낮지는 않죠. 삼성전자 16.3배, 하이닉스 12.8배, 포워드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낮지는 않고 PBR로 봐도 1.7배면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분위기는 반도체 쪽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저변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최근에 올라간 다음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대비해서 23%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틀 분위기 좋은 원익 QNC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LG전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IT 회복 사이클에서 소외됐다. 어디가요? LG 그룹주가 LG전자 이게 회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1년 대비해서 주가는 내려와 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은 더 많이 밀렸습니다. 제일 많이 밀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완전히 처져 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그룹의 IT주들은 최근에 반등을 급하게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LG전자가 미세하게나마 레이더에 걸릴 정도로 지금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저한테 이제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기랑 비슷해요. LG전자도. 삼성전기 말씀드릴 때 뭐 MLCC 사이클도 있고 핸드폰 관련해서 이쪽 사이클이 지금 겹쳐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다변화 있기 때문에 뭐 사지 잘 모를 때 그냥 삼성전기 넣어놓는 기관들이 패시브 인베스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조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뭐 먼저 오른 거는 사기 싫고 그러면 후발주자를 사고 싶은 마음에 LG전자를 좀 들여다봤다. 좀 조금 사들어 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입니다.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수기 효과 그리고 비용 효율 효과가 1분기에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낮은 PBR 그 매력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가치주 영역에 있는 LG전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늘상 반복되는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KB증권입니다. 여기도 1분기 실적 얘기를 했어요. 가전이 지금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전이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을 LG전자는 이쪽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 B2B 매출 비중, 특히 유럽 쪽에서 뭐 에어컨이나 시스템 공조 이쪽에서 좀 비중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전사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24년 영업이익이 1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영업이익이 10% 증가한다. 이게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가치주 영역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 IT에 증가한다고 했을 때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힘없이 가고 있던 차에 어제 하루 이렇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늘고 하면서 좀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0.2%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진성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상당히 밑에 처져 있는 게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치주 영역에 있는 LG전자가 맞습니다. PBR로 봐서도 0.77배. 상당히 뭐 코스피보다 낮죠? 한 뭐 30% 정도 이렇게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스토리가 좀 강력한 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1.36배에 가 있습니다. 목표가 하향세 최근에 계속 있는데 이게 그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1분기가 좀 서프라이즈 나면 조금 돌 수도 있겠죠. 그 점을 주목하시고요. 자, 목표가 대비 35% 정도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원익 QNC, 펀더멘털 LG전자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연이틀 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3조 원 이상 담으면서 코스피가 2년 만에 2,750선 돌파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원익 QNC,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LG전자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